이탈리아 베니스에 가면 볼 수 있는 배를 몰며 노래하는 사람들. 운하를 따라 사람과 물건을 나르는 중인데요. 이 배를 모는 사람을 곤돌리에라고 합니다. 지구 반대편에나 있는 직업 같지만 과거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직업이 있었는데요. 바로 떼꾼, 뗏목을 끌어주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떼꾼, 곤돌리에보다 훨씬 위험천만한 직업이었는데요. 왜냐? 뗏목 하나로 일주일 넘게 이동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강원도 상인들은 질 좋은 목재를 한양에 가져다 팔았는데요. 자동차도 없던 시절 그 먼 거리에 물건을 나르는 건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썼던 방법 바로 한강. 태백산에서 시작해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물줄기를 타고 빠르게 이동한 겁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이동하자니 무거운 목재를 싣고 가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 가져다 팔 목재를 그대로 뗏목으로 만들어 급류 타고 가기. 말하자면 초대형 워터슬라이드? 그렇게 한양에 도착하면 커다란 뗏목을 분해, 이걸 잘 말려서 한옥을 지을 때 건축 재료로 썼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영월 뗏목이 유명해진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서울 종로에 있는 경복궁, 만들어진 지 200년도 안 된 거 아세요? 임진왜란 때 일본에 의해 불타버린 경복궁, 그걸 복원한 게 고종의 아빠 흥선대원군이었는데요. 당시 재건을 위해 질 좋은 나무를 한양으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최고 품질인 강원도 목재를 가장 빠르게 나를 수 있는 방법, 바로 영월 동강을 이용하기. 가장 빠른 경로일 뿐만 아니라 물살의 속도도 특히 빨랐대요. 영월 위쪽에 있는 뭐 동강이나 조양강이나 뭐 이런 강들이 대부분 이제 물살도 세고 폭이 좁고 구불구불하고 그러잖아요. 영월에서 모여서 길게 한 7, 8개 정도 뭐 길게 엮어서 충주까지 내려가고, 충주에서 이제 또 그걸 다 모아서 길게 해서 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그렇게 일찍부터 로켓 배송을 시작한 영월. 금세 떼꾼들이 잔뜩 모여들어 뗏목의 성지가 됐습니다. 이야, 떼돈 벌었네. 요즘도 쓰는 이 말, 떼꾼들에게서 유래한 말이래요. 생각보다 수입이 짭짤했던 거죠. 이 영월에서 저 산양까지 가는데 물이 좋으면은 한 일주일 정도에 내려가고요. 물이 좀 안 좋으면 한 달 이상, 뭐 30일 이상 걸리고 그런데요. 근데 그렇게 영월에서 한양까지 한번 내려갔다 오면은 품삯으로 뭐 영월 군수에 뭐 석 달치 정도를 받았다고 그래요. 일종의 위험 수당이었는데요. 나무판에 의존해 먼 거리를 이동하니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죠. 특히 떼꾼들에게 악명이 높았던 곳, 영월 된꽃가리 여울. 되게 고꾸라진다는 뜻인데요. 뱀꽃과리라고 상당히 물살이 센 곳이 있어요. 넘어오다가 이 뗏목들이 뭐 파손도 되고 부딪혀서 깨지기도 되고 뭐. 그래서 된꽃가리 여울을 넘어인 떼꾼들이 쉴 수 있는 단골 술집이 있었대요. 전산옥이라는 요정을 하나 차려놓고 2, 3일 쉬며 휴식도 하고 뗏목도 수선하고 거기서 교환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다 뗏목이 한순간에 사라졌는데 60년대 자동차가 빠르게 보급되면서부터였죠. 그런데 아직도 뗏목 타는 마을이 남아있다고 해요. 영월군의 한 작은 마을, 강 위에 거대한 게 움직이는데 사이즈만 보면 유람선 같은 이것. 지붕까지 커스텀했지만요, 피톤치드 무한 리필되는 나무바닥, 사카 쓰고 노젓는 떼꾼까지 분명 뗏목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야마하 모터를 곁들인, 뭐 떼꾼도 이제 4차 산업 시대니까요. 아무튼 이 뗏목 직접 타볼 수 있는데요. 노를 저어볼 수도 있고요, 타는 동안 강물에 발을 담글 수도 있어서 여름 여행지로 딱이죠. 근데 잠깐, 지금 여기 뭐랑 닮지 않았어요? 호랑이 기운이 느껴지는 게 한반도 북부 그 자체잖아. 사실 여긴 한반도랑 똑 닮은 걸로 유명한 한반도 지형. 한반도의 특징 동고서저. 동쪽에 높은 산이, 서쪽에 낮은 갯벌이 있는데 모두 구현 완료. 게다가 S자 몸통과 삼면이 물인 것까지. 사실상 한반도가 몰래 숨겨둔 자식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 뗏목 마을의 꿀잼 포인트, 뗏목을 타고 한반도를 건널 수 있다는 것. 동해에서 출발해 남해, 서해 찍고 돌아오는 당일치기 코스라니 확실히 어디서도 못할 경험이죠. 뗏목의 진심인 영월. 매년 8월엔 동강 뗏목 축제도 연대요. 1867년 대원군이 경복궁 재건을 위해 동강에서 소나무를 뗏목으로 만들어 한양으로 운반한 역사를 기리는 축제입니다. 뗏목 시연 행사를 진행하고 과거의 삶을 재현함으로써 보존하고 전승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배를 띄우기 전 선원들이 지내는 백고사처럼 뗏목에도 뗏목고사가 있습니다. 된꽃가리 같은 데서 고꾸라지지 않게 하늘에 비는 의식 같은 건데요. 축제에서 그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대요. 뗏목을 만들고 고사해, 직접 타서 운전까지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풍경인데요.
근데 조선시대랑 안 어울리는 DJ, 드론쇼, 댄스 파티? 이건 뭘까 싶었는데 떼꾼들의 풍류 문화를 계승한 행사라고 해요. 떼꾼들, 뗏목 타는 길고 지루한 시간을 풍류로 채웠습니다. 삶의 애환을 잊게 하는 우리 노래 아리랑. 떼꾼에게도 그런 노래가 있었다는데요. 출발하기 전에 아라리를 부르고 그런 행사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영월이나 이쪽에서 동강 떼꾼 아라리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는 게 있고요. 지난 시즌엔 떼꾼과 함께 춤을 추고 대형 워터파크까지 운영했다는데요. 이번엔 물 위에서 하는 줄다리기인 밀당대회, 떼꾼처럼 한탕에 돈을 벌 수 있는 떼돈 이벤트까지 열린대요. 뗏목 보러 갔다가 도파민 터지게 생긴 동강 뗏목 축제. 조선 떼부자들의 성지 영월로 스트레스 풀러 가보는 건 어떨까요?